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좌파에게 잇따라 불리한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11일 조국의 부인 정겸심이 항소심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진웅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 독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해죄도 함께 적용하기엔 한동훈 검사장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진웅 독직 폭행 유죄 소식에 검찰 내부는 뒤숭숭했다고 합니다. 하도 민망한 사건이라 부끄럽고 뭐라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 주로 나왔다고 합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정부에서 서초동 검찰이 노골적인 정치판이 돼 말하기 겁난다면서도 목표를 정해둔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사달이 난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권력 충견 노릇하다가 X되었네. 다행히 법원 판단은 살아있군이라며 여지껏 사고친 검사들 중 찌질이 갑정진웅 블랙 코미디 보는 줄. 대한민국에서 그 꼴을 보이고 살긴 힘들듯 쪽팔려서 탱기 뭐라나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이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미향이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개일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윤미향이는 2017년 길원욱 할머니에게 들어온 후원금 중 약 5천만 원을 정의연 쪽에 기부하게 한 혐의에 대해 검사는 존엄한 길원욱 할머니를 자기 결정이 어렵고 윤미향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할머니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원욱 할머니 측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길원욱 할머니의 며느리인 조모 씨는 12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재판 내용을 어머니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를 듣고 어머니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왜 그러느냐고 푸념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이가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작심 발언을 토해낸 것입니다. 길원욱 할머니 측은 후원금 기부 당시 길원욱 할머니가 치매 검사를 받은 사실을 윤미향 의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미향이가 법정에서 자기 결정권 운운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길원욱 할머니의 며느리 조 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윤미향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를 해 치매 증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2017년에 화해치유재단에서 기부금 1억 원이 나왔고 윤미향이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중 반액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당시 우리 가족은 그 돈이 나왔다는 사실도 몰랐었고 어머니가 기부하신지도 몰랐다며 왜 보호자와 아들 내외가 있는데도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게요. 5천만 원이 뉘집돈께 이름도 아니고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가 수령한 거액을 기부토록 하면서 법적인 가족들에게 왜 기부 내용을 알리지 않았는지 나라의 TV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이의 행보를 보면 참 요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요즘 좌파 정권의 비판거리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입에서 좌파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보단 오히려 같은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들로 매일마다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최근 대선 유력 후보와 갈등을 빚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대선 후보들의 군기반장 노릇을 자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대표가 연일 당대표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도 자제해왔으나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선 전국의 당대표는 대선 무대에서 당내 후보들이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정책과 비전을 마음껏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출연자인 양 본인 존재감을 높이는 데 혈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전국을 돌면서 자기를 알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후보들을 이리저리오라 하며 몇 번씩이나 소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총선 후보들도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심지어 당대표가 나서서 대선 후보들을 직접 공격해 흠집을 내고 어떻게 단점을 부각시킬지 방법 모색에 몰두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압박 면접 등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지금 10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어떻게 면접, 토론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당 경선준비위의 권한도 아니다. 경선준비위는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관위 구성까지만 하면 된다. 경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규에 따라 선관위가 정하고 후보자의 검증은 후보자 간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심판과 관리자의 권한을 넘지 말고 정부 여당과 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표가 집안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많은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정권 교체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주역이 될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대표로서 본분에 충실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을 검거하기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었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 그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기존 공안 수사가 일부 중단 또는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말을 맞으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능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일찍이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검거하려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판이 깨질 수 있다며 수사를 말리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증거가 차고 넘쳐 수사팀이 더 이상 참기 어렵다며 강하게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문재인 정권이 간척 잡는데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로 간척 잡는데 방해 노릇이나 했었군요.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그동안 내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청주 활동가들을 검거하는 등 사건을 매듭 지으려고 했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 속 일종의 속도 조절로 지난 5월에서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축소에도 정보당국은 2017년 5월과 2018년 4월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등 이들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규모 팀이 운영되지는 못했지만 국정원 충북지부를 중심으로 꾸준한 추적이 이뤄졌고 그 결과 증거들이 누적되면서 강제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바뀌면 청주 간척단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큰 상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사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지난 10일 남북 간 정기통화를 일방 중단한 뒤 사실상 연락채널 재단절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남북통신선 복원 과정에서 북측의 모종의 약속을 한 게 아니냐는 이면 합의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11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하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의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며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며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 합의한 내용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기나 하듯 이런 무리한 적대 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며 만들어진 남북관계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담화 이후
범여권 정치인들의 성명서 발표 등 잇따른 행위를 지켜보면서 김여정의 하명 정치에 걱정과 우려를 보인 국민분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이후 김여정의 담화에 담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문구를 보며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북한과 대화는 필요하고 환영하지만 그것은 실질적 평화와 호혜적 교류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정치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분명한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관 위에 장관이 돼서 국정을 쥐락펴락한다. 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최재형의 선택과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고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행정 각 부처, 각 기관들이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통령 눈치를 본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이란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놨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대통령은 군주나 제왕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유 기능만 살리는 방향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특히 현재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